자, 그래서 몸을 하는 이동 디자인과 다리로 이동을 디자인을 했을 때 유동적인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것인지 딱딱한 곡선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을 머리를 자를 때 몸을 컷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컷하는 말. 바로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딱딱한 곡선을 할 것이냐 부드러운 곡선을 할 때 몸을 전신을 이동해서 우리는 커트를 해요. 실질적으로 요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서 그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천황한테 유일하게 천황한테 인정을 받은 그 미용사한테 수석 제자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커트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거기 있는데 일본은 거의 다 수술 많이 치잖아. 근데 수술 치는 그 자체가요. 수술 치는데 계속 몸을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면서 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쓸데없는 그런 춤 수행 말고요. 정말적으로 머리를 커트를 하는데요. 몸이 움직이면서 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하, 저거는 다리와 몸을 다 하는 유동적인 포지션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는 진짜 몸으로 커트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 딱딱한 곡선과 부드러운 곡선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그 차이점은요. 손님이 머리를 커트를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의 그 유동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유동성이 달라져요. 부드럽게 커트를 했을 때 시각적으로 보는 그 커트 선의 느낌과 딱딱했을 때의 곡선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건 언제 표현해요? 손님이 손질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머리가 자라보면서도 알아요. 딱딱하게 나온 곡선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딱딱해요. 곡선이긴 하지만 유동적인 커트선들은요. 머리가 어때요? 흐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떨어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머리 다이어셔널 커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누누이 얘기한 게 있죠? 뭐예요? 1mm 단차를 잡아라. 1mm 단차가 고객은 1mm 단차 때문에 뭐예요? 컴프레인을 건다. 그 1mm 단차가 뭐예요? 뻗친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 1mm 단차를 곡선을 내가 찾아내서 커트를 진행하고 인해서 고객이 집에 가서 머리를 감고 말리고 툭툭 털고 말려줘도 그 선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 이게 바로 뭐예요? 포지션을 했을 때 부드럽게 떨어지는 포지션의 스프라인이라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가능할 건데 이런 기법이 사실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언제 가능하다고요? 10년.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좀 제가 무리겠죠. 그렇죠? 이런 커트를 구사하려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커트를 주구장창 연구하시고 공부를 수없이 공부를 하신 분만이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커트를 이렇게 딱딱해. 우리가 가끔씩 파마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파마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둥쑥 낯쑥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드럽게 곡선이 잘 나왔던 사람들은요, 스프라인이 몸과 다리가 똑같이 곡선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파마하고 와인딩이 돼요. 하지만 와인딩이 딱딱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몸과 다리가 곡선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파마 와인딩을 말하면요, 굉장히 딱딱하게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나중에 커트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빗질이거든요. 커트는 빗질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빗질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파마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파마의 각도나 내가 포지션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파마 와인딩이 딱딱하게 나오는데 내가 커트할 때도 똑같이 부드럽게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와인딩 할 때 내가 몸이나 다리나 몸으로 이동해서 그걸 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부드럽게 라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파마를 했을 때 정말 안으로 해서 쏙쏙 들어가는 라운드가 너무 예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디자인을 뽑아냈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집에서 할 때나 고객이 집에서 손질할 때 그런 곡선이 나오면 손님들이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본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먹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그런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스프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커트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방금 빨리 오세요. 중간에 민폐입니다. 자,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고요. 자, 그런 커트를 구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죠? 그런 커트를 구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베이직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이직이 뭐예요? 내 몸과 혼연일체가 돼서 습관화가 돼서 그거를 계속 정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닌
딱딱한 그런 부드러움에서 내가 정자세에서 이거 하라겠지 선생님이 이거 해서 이거 해야겠지 계속 요거만 해보세요. 그쵸? 선이 절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했다가 요즘에 제가 많이 따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윤곽빛이라는 거예요. 윤곽빛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버티컬은 어때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쵸? 근데 둥근 원에 여기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와 얘 차이는 뭘까요?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야? 아, 네.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야. 자, 머리 두상은요, 둥글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둥글어요. 그쵸? 둥글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각도와, 자, 얘와 얘는요, 평행이에요. 얘와 얘도 평행이에요. 근데 얘는요, 절대 평행이 아니에요. 얘는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버티컬 하면 무조건 사각이다. 사각의 세로 사각이다. 세로 사각이라는 개념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버티컬은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각이 아니 뭐예요? 버티컬은 뭐예요? 세로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둥근 원에 얘를 가운데를 다 없앴어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얘가 사다리꼴이에요. 얘가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얘를 나눠서 얘를 찌웠어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윤곽이고요. 얘는 뭐예요? 요 부분은 얘는 확장이고요. 얘는 윤곽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쪽은 좁고요. 한쪽은 넓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넓다라는 이게 필요해요. 둥근 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게 항상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쵸? 위에서 탑에서 봤을 때 얘는 원포인트지만 원포인트 확장이지만 밑에 있는 미드존에서는 원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미드존에서는 원포인트가 없잖아요. 다 사다리꼴이에요. 그쵸? 다 사다리꼴이에요. 밑에 언더존 도형 뭐야? 다 사다리꼴이에요. 원포인트가 필요한 건 여기에 있는 오버존만 원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사다리꼴이라는 거죠. 버티컬은 우리가 무조건 사각이다. 사각인데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다. 사다리형 뭐다? 사다리형 사각이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사다리형 사각은 뭐다? 윤곽이다. 윤곽이 필요하다. 자, 윤곽을 필요로 했을 때 뭐예요? 커트선이 부드럽다. 스프라인인데 부드러운 스프라인. 딱딱한 스프라인이 아닌 부드러운 곡선의 스프라인이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커트를 버티컬 똑같이 버티컬 한다 하더라도요. 버티컬 어때요?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쪽에서도 똑같이 버티컬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역사다리냐? 아니면 사다리냐? 바로 세워진 사다리냐? 역사다리냐? 내가 역사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뭐예요? 컨벡스가 나오겠죠. 콘케이브가 나오겠죠. 그쵸? 역사다리 꼴이 내가 빗질하게 되면 콘케이브가 나와요. 그 대신에 내가 사다리 꼴로 빗질하면 뭐가 나와요? 컨벡스가 나와요. 똑같은 빗질인데. 그쵸? 똑같은 버티컬에서도. 처음에 정중선은 버티컬이지만 양쪽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곡선을 그려요. 그 곡선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두상이 사각이 아닌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 곡선을 만든다는 거 최고예요. 라운드 곡선을 만드는 거는
라운드에 라운드 곡선을 만들고 상하 좌우의 각도를 그러니까 선을 라운드 곡선에 라운드 곡선을 만든다는 선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두상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그런 커트가 뭐예요? 오늘 그런 커트가 머쉬룸이에요. 머쉬룸. 머쉬룸 아주 재밌죠? 우리는 머쉬룸 커트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저거 도대체 어떻게 잘라야 될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머쉬룸만큼 또 쉬운 게 없어요. 머쉬룸만큼 더 쉬운 게 커트가 없습니다. 머쉬룸이 왜 쉽냐면요. 자, 머쉬룸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2차 가이드라인만 아시면 돼요. 1차 가이드라인. 자, 우리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을 때. 자, 우리 되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잡아요? 자, 투 섹션. 언더존. 언더존 잡아서 커트하고 오버존 내려서 커트하고 그래서 1차하고 2차 가이드라인 잡아서 원레이스 잡았어요. 그쵸? 뭐 전대각도 있을 것이고 후대각도 있을 거예요.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레이스를 잡아냈습니다. 그쵸? 너무 쉽죠? 대칭도 잘 맞아. 그쵸? 대칭도 잘 맞아. 투 섹션을 나눠서 우리 커트를 하니까. 그쵸? 그러면 머쉬룸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머쉬룸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가능하잖아. 그쵸? 투 섹션 나눠. 투 섹션 나눈 상태에서 어때요?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굿. 맞지? 맞긴 해요. 맞아? 어려워. 맞아? 맞아? 문제점 뭐야? 위험지. 그거라는 거죠. 맞긴 한데. 응. 맞긴 한데 어렵다는 거죠. 왜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의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커트는요. 각도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각도 위주로. 이렇게 커트를 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 됐어요. 된다고 우리 공부 그렇게 했습니다. 뭐만 돼요? 각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만 됐냐면요. 2차 가이드라인만 돼요. 2차 가이드라인만 성공을 해요. 근데 2차 가이드라인만 성공하고 1차 가이드라인은요. 2차 가이드라인은 항상 실패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판단하는 형태의 디자인은 뭐예요? 고객이 판단하는 형태의 디자인은 바로 1차 가이드라인인 거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 단발이네? 근데 앞에 후대각인 단발이네? 그쵸? 원장님 쇼커트네? 원장님 외국머리구나. 원장님 쇼커트네? 그쵸? 이거 판단 어떻게 해요? 1차 가이드라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밑에 떨어지니까 이 선 보고. 그쵸?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가이드라인을 잡는 목적 있죠? 왜 먼저 잡아요? 1차 가이드라인을 왜 먼저 잡아요? 1차 가이드선을 잡는 이유는 얘가 항상 처음 기준선을 잡는 이유는요. 왜 잡냐면 2차 가이드라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1차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잡는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잡아야지 2차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라인을 이용해서 2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머쉬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그쵸? 자,
우리가 단발 레이어를 자를 때는 제가 그냥 내려서 컷을 했는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아니 좀 있을 수 있어요. 똑바로 자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면 이 목선에 나는 그 W의 이 목선에 있는 형태들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다음에 다시 잘라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하다면 사이드본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V라인으로 뚝 떨어지죠. 2차 가이드라인 V라인인데 1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V라인으로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숙인 상태에서 옆에 한번 더 잘라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머신은요 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엄청난 문제점이 굴곡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떨어지는 선은요 정말 깔끔해요. 2차 가이드라인은 정말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1차 가이드라인은요 이게 뭔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1차 가이드라인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얘 있잖아 위험지역 네 군데의 위험지역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가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잘라요? 맨 마지막에 자르시면 돼요. 처음부터 얘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뭐라겠어요? 1차 가이드라인을 잡는 목적은 2차 가이드라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르는 작업이다 했죠? 2차 가이드 생성을 해서 얘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요 다시 1차 가이드라인을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라인대로요 뭐예요? 프리핸즈 커트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커트로 해서 내가